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구진이 뇌 발달과 미생물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연구팀은 무균 상태에서 태어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어미의 장내 미생물이 자궁 속에서부터 새끼의 뇌 구조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스트레스 반응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인 시상하부 실질액에 주목했습니다. 무균 생쥐는 PVN 내 신경세포 수가 정상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출생 직후 미생물이 투입돼도 줄어든 신경세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뇌 발달의 중요한 변화가 이미 자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체가 된 무균 생쥐 역시 신경세포 부족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행동신경과학자 알렉산드라 카스티오 루이즈는 아기는 출산 과정에서 산도를 지나며 미생물에 처음 노출되는데 이 시기가 뇌 발달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며 미생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뇌는 태어나기 전부터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형성된다며 미생물을 단순히 배척할 대상이 아닌 발달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사람의 경우에도 제왕절개 수술이나 항생제 사용이 출생 직후 미생물 활동을 제한할 경우 신생아의 스트레스 반응과 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임신 중 모체의 미생물 신호가 태아의 뇌 구조 형성에까지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인간 발달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생물이 뇌 발달과 사회적 행동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출산과 성장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료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의 산림이 제선충병으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온 건조한 이상기후와 동해안의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매개충 활동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멀쩡한 산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포항시 산림병 해충 예찰방재단의 장동수 반장은 20년 넘게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해왔지만 이 정도 확산은 처음 본다며 연말까지 제거 작업이 예정돼 있으나 내년까지도 방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야산마다 잎이 누렇게 말라붙은 소나무가 줄을 지어 있고 일부 지역은 산 전체가 붉게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포항 남구 오천읍 고지대 산업단지 주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능선을 따라 고사목의 숲이 길게 이어졌고 공장 주변 소나무들마저 모두 죽어 있습니다. 국내 제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길이 1mm에 불과한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며 나무에 생긴 상처를 통해 침투합니다. 감염된 소나무는 불과 6일 만에 잎이 처지고 30일이면 완전히 붉게 변하며 말라 죽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선충병 피해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413만여 그루에 달했습니다. 그중 경북이 186만여 그루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울산, 대구, 경기 등이 뒤를 이었으며 경북 내에서는 특히 포항이 심각했습니다. 포항은 지난 5월 기준 피해 고사목이 30만 그루를 넘어섰고 29개 읍면동 대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은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 안동, 경남 밀양 창녕 등과 함께 산림청이 지정한 극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들 지역은 소나무림 면적이 넓고 목재 이동이 빈번한 데다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까지 길어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포항시는 피해목 제거뿐 아니라 담별 작업, 소군락 모두배기 등 다양한 방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경북 동해안 일대의 산림 생태계는 장기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선충병 방제를 위해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고사를 막지 못하면 경관 훼손은 물론 산불 위험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공개할 새 국방 전략에서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최악의 경우 한국과 대만을 배제한 채
일본만 포함하는 에치슨 라인이 부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미 NDS 초안을 마련해 행정부 내에서 검토 중입니다. 최근 미국 폴리티코는 새 전략이 중국 견제에서 미국 본토 방어로 초점이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방위선의 재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니케이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한국, 일본, 대만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억지력 구조를 유지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다수의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어 포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만을 제외할 경우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고 한국을 뺄 경우에는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본만 포함할 경우 이는 1950년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에치슨 라인과 동일한 구도로 당시 한국과 대만을 방위선 밖에 두었다가 한국 전쟁을 촉발했다는 비판을 불러온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은 기존의 삼각 방위선을 유지하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대외 개입에 신중한 세력은 한국과 대만 방위를 위한 미국의 깊은 관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부 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대신 미국 개입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케이는 아시아 방위선의 최종 결정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그의 지금까지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하면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중국군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의지는 약하다고 꼬집으며 동맹국들이 연계해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NDS가 어떤 형태로 발표될지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해킹이 전 세계 통신사를 무차별적으로 겨냥하면서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에 윗선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순한 금전 범행을 넘어선 정치적, 안보적 공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와 학계는 국내에서 잇따른 통신사 침해 사건의 배후로 중국 해커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4월 대만 보안업체 팀티5는 중국과 연계된 APT 해커들이 VPN의 취약점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통신사에 침투했다고 발표했고 SKT의 유심 정보 유출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8월에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렉이 KT, LG U+, 외교부, 국방방첩사령부의 정보 탈취 역시 중국 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 연구팀 역시 북한이 아닌 중국발 공격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커 조직 솔트타이프는 지난해부터 미국 주요 통신사 9곳 시스템에 장기간 잠복했고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까지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해커들이 단순한 개인정보 절도가 아니라 미중 패권전의 최전선에 나선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도 같은 유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사이버 보안센터는 지난 6월 자국 통신사를 겨냥한 공격 배후로 솔트 타이푼을 지목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정치 활동과 연계된 인물들의 통신 데이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 데이터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잠복 기간이 길고 투자 대비 금전적 이익이 미미한 공격 패턴은 정치 목적의 해킹임을 방증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간 합동조사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중심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처럼 정부 고위 관계자 통신 내역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사이버 해킹은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주도해 국가 전체를 일제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발 해킹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전개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